안녕하세요. 기자원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 해볼까 하는데요. 랜덤 채팅에 악마가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무거운 이슈죠. 최근에 어떤 성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죠. 박사 방인이, 엠범 방인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비슷한 사건이기도 하면서 또 최근에 그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기존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형량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 사건은 특히 랜덤 채팅을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피해자의 오빠라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요. 가해자는 동생의 삶을 망가뜨렸는데 징역 6년은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내용의 얘기였습니다. 또한 당시까지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이게 쌍방 항소가 되지가 않고 피해자만 항소를 한 상태라 6년형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피해자만 항소를 했고 검찰 측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당시 아마 항소 기간이 이틀인가 남은 시점이라서 이 언론에서 좀 나서서 항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해봤는데 이미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분을 좀 안심시켜 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피해자만 항소라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받았던 형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6년보다는 작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오빠가 검찰이 항소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좀 접했던 사건이고 나중에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봤더니 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떤 동생, 딸, 아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랜덤 채팅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활용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최근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이 정말 너무나 어렸고 이 악마 같은 가해자 정 씨의 협박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렸던 아이들이 이 정 씨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들어왔던 그런 사건이죠. 정 씨가 가했던 협박, 행동 이런 거는 좀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정 씨는 휴대전화 랜덤 채팅에 접속해서 피해자 A씨를 알게 됐습니다. 이 A씨 나이는 고작 14세였습니다. 이 정 씨는 대화 도중에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등을 알게 됐는데요. 이후 정 씨는 A씨에게 얼굴 사진을 받게 됩니다.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라인 앱을 설치하고 아이디를 만들어 알려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학교와 이름을 올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A씨는 협박에 못 이겨 라인 아이디를 주게 됐죠. 그때부터 정 씨는 집에서 A씨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보이게끔 옷을 다 벗고 찍어서 보내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학교와 이름을 올리겠다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겁을 먹고 스스로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합니다. 이 정 씨가 만든 지옥이 열린 순간이죠. A씨는 이후 약 보름간 옷을 벗은 사진이나 동영상 그보다 이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훨씬 심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A씨도 이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이 A씨는 2019년 7월 말부터 이 정씨의 연락에 대답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씨는 8월 초까지 기다리다가 A씨가 결국 연락이 되지 않자 또 다른 계획을 꾸몄는데요. 정씨는 A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상인물, 김영수, 예를 들어 만든 거예요. 김영수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씨는 이제 김영수로 A씨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죠. 김영수가 된 이 정씨는 A씨에게 학원 화장실에서 옷을 다 벗고 이상한 자세를 취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동영상을 찍어놨다, 네가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친구들과 동영상을 공유하겠다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A씨는 처음에는 어디 사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정씨의 말은 무시했지만 같은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김영수가 협박을 하자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씨의 의도대로 A씨는 다시 이런 심각한 영상을 김영수로 둔갑한 정씨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말 정씨는 또 다른 랜덤 채팅에서 B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정씨는 B씨에게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한 뒤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정씨는 B씨에게 얼굴과 옷을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13세에 불과했던 B씨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후 B씨는 역시 정씨의 마수에 빠지게 됐죠. 정씨는 사진을 더 안 주면 네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사진을 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간 정씨 협박에 시달린 B씨는 아주 또 심각한 사진을 그리고 동영상을 정씨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B씨도 정씨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또 다른 피해자 C씨도 정씨를 랜덤 채팅에서 만났습니다. 정씨가 이용한 랜덤 채팅은 한 가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 씨는 C씨에게 얼굴과 다리까지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큰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고 옷을 입은 채 전신 사진을 정 씨에게 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진이니까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정 씨는 이렇게 작은 빌미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 악마 같은 놈이었습니다. 곧바로 정 씨는 또 돌변을 해서 C씨에게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어제 봤던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교문 앞에 붙여놓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 씨는 C씨를 조종해서 또 아주 심각한 영상 등 각종 영상을 받아내게 됩니다. D씨, E씨 등 다른 피해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수법에 걸려들었던 건데요. 이 정 씨는 랜덤 채팅 등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조금이라도 연결고리를 잡으면 놓치지 않고 협박을 계속해댔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늘어만 갔고요. 정 씨는 그렇게 받은 영상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피해자 랜덤 채팅의 아이디, 프로필 부분을 옷을 벗은 사진으로 등록하고 부모욕, 혹은 심한 욕, 혹은 협박해달라 이런 내용의 글을 게시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했습니다. 정 씨는 이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욕을 먹는 걸 보면서 그 상황을 즐겼다고 합니다. 정 씨의 범죄는 누군가의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그 꼬리가 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에 용기를 낸 몇 명이 고소를 했는데요. 나머지 피해자들은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었을 뿐 부모나 지인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했다는 걸 주변에선 알 수 없었죠. 한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러다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얘기에 그때서야 어떤 지옥 속에 있었는지 알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과거 정 씨의 소년 범죄 사실도 알 수 있었는데요. 정 씨는 소년 시절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가슴을 보여달라고 했고 이를 몰래 녹화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자친구를 강제로 관계를 맺은 그런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정 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도 과거 소년 시절 범행 내용과 수법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해 사실상 재범에 가깝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 시절의 한 범죄는 이 재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초범인 셈이죠. 검찰은 정 씨에게 8년 구형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재판부는 정 씨에게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소년 시절 보호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초범인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채팅 환경에서 판단력이 미숙한 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동영상의 내용, 요구 횟수,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정 씨는 피해자 중 한 명 외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고 한 명만 합의를 했고 나머지는 엄벌을 위해서 합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정 씨가 엄벌을 받게 하기 위해 합의는 아예 생각도 안 했다. 최근 검찰이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을 보고 엄벌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징역 8년을 구형해 실망이 컸고 결국 6년이 선고되는데 그쳤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정 씨는 항소했는데요. 10월 22일 검찰도 항소한 상태입니다. 양측이 쌍방 항소를 한 만큼 2심에서 원심 판결보다 중한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 씨가 재판이 끝난 뒤 몇 년이 지나 사회로 다시 돌아오면 또 다른 미숙한 피해자가 양산되리라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요즘 크게 이슈되는 그런 사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떤 여러 가지 구형을 할 때 판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혹시 이게 여론이 더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나왔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스쳐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지 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